자, 그럼 이제 우리 첫 번째 개념인 모집단과 표본이라고 하는 것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중요합니다. 무엇이냐면 사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하는 이 통계적 추정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지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에 대한 내용이 이번 이 시간 이 개념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개념이 나오고 많은 용어들이 나오지만 그걸 외운다기보다는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이 화면을 통해서 얘기를 듣는구나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그냥 쭉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우선 모집단과 표본 이게 무엇이냐?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또는 신문에서 보면 뭔가를 조사하는 상황이 있죠. 그런 통계 자료라고 하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올해 수능은 평균이 얼마였고 표준 편차가 얼마였으며 이런 내용의 기사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또는 우리나라 올해 연소득은 평균이 얼마이며 그리고 그 연소득의 평균을 기준으로 표준 편차가 얼마더라. 이러한 뭔가 통계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즉 우리가 그때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 전체를 어미 모자를 써서 모집단이라고 해요. 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하는구나. 근데 그 모집단이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가 숫자인 데이터로 많이 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 전체가 우리나라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아니라 사람을 조사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학생의 키, 학생의 몸무게, 학생의 발 사이즈, 학생의 수학 성적처럼 숫자로 된 자료들을 우리가 모집단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 전체라고 할 때 그 대상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키, 몸무게, 이러한 숫자 같은 대상이란 얘기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고2 학생의 키라고 우리가 할게요. 그걸 모집단이라고 할게요. 그럼 뭐 예를 들면 뭐가 있겠어요? 170인 키도 있을 거고 160cm인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150인 학생도 있을 거고 165인 학생도 있을 거고 키 큰 남학생은 뭐 185도 있을 거고 그렇죠. 선생님 학교엔 거의 190 되는 학생도 있거든요. 이렇게 뭐 쭉 키가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키라고 하는 건 연속 확률 변수니까 우리가 범위로 나타내긴 해야 될 거예요. 만약에 전체 조사했더니 가장 키가 작은 학생이 140이고 가장 키가 큰 학생이 195라면 이렇게 우리가 키라고 하는 변수를 설정해서 이 범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모집단이라고 하는 건 이와 같이 키처럼 뭔가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우리가 확률 변수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 전체인 이러한 숫자 같은 확률 변수를 우리는 모집단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조사하고자 하는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걸 우리는 전수조사라고 얘기합니다. 전체 전자를 써서 전체를 조사한다 전수조사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전체를 다 조사하는 건 불가능한 경우가 많죠. 일단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뭐 비용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전체라고 생각이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키라고 생각해서 조사했는데 그 조사하는 기간을 알고 봤더니 몇몇의 학생이 외국 나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이거나 또는 시간이 올리거나 비용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린 무엇을 하냐면 흔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일부분만 뽑아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일부분을 뽑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추출이라고 얘기해요. 추출이라고 얘기하고 이때 이 추출한 자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표본이라고 얘기해요. 흔히 우리가 화장품 샘플 받잖아요. 그것처럼 샘플이 우리나라 말로 표본이라고 얘기하고 일부만 뽑아낸 것을 우리는 표본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부만 뽑은 걸 우리가 3개만 뽑았다면 뭐 170을 뽑았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60을 뽑았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65를 뽑았을 수도 있어요. 3개만 뽑았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하고자 하는 것은 일부분만 뽑은 이 표본을 가지고 전체를 추측해 나가고 싶은 게 이번 통계 단원에서 할 겁니다. 대충 이렇게 뽑혔으니까 이 3개의 값의 평균은 165인데 그럼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키는 이것의 평균인 165를 기준으로 딱 165는 아니겠지. 한 165에서 5를 빼고 한 165에다가 똑같이 5를 더한 이 범위에 우리나라 전체 학생들의 키에 평균이 들어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하게 됩니다. 그런 걸 우리는 추정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아, 뭐야. 이 범위에 안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 여기서 나는 10을 빼고 이 평균이 10을 또 165에다가 더한 이 범위에 있다라고 나는 생각할 거야. 이렇게 추정할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느 말이 맞을 확률이 커요? 당연히 이렇게 범위를 늘린 범위에 모집단의 평균이 들어있다라고 할 확률이 당연히 커지겠죠. 그때 우리가 이 범위에 놓일 확률을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면 신뢰도라고 부르고, 만약 이 확률이 우리가 90%라고 하면 신뢰도 90%라고 해요. 만약에 평균이 이 범위에 들어있을 확률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80%다. 그러면 신뢰도 80%에 대한 추정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내용 이미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추출한 이 표본에 얻은 자료들을 가지고 자료들 값이 제각각일 수도 있는데 그 값의 평균을 낸 165라는 값을 기준으로 똑같은 값을 빼고 더한 이 범위에 모집단 전체 자료들의 평균이 들어있지 않을까, 이걸 추측해 나간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내용이더라 라는 거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본을 가지고 전체 모집단을 추측해 나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표본 조사라고 얘기해요. 표본을 가지고 조사한다. 표본 조사라고 얘기해요. 이제 이 과정을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그나마 수학적인 틀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어들, 그리고 여러 가지 식들, 성질들이 이제부터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숲을 그렸으니까 길을 잃지 않고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표본을 이제 이용해서 전체 모집단 이제 전수조사를 대신 표본 조사를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생각을 추가적으로 하셔야 되냐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 제가 여기에서 3명을 뽑아낼 때 3명을 일부러 나는 평균 키 이상이야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일부러 150인 사람만 의도적으로 표본을 뽑아낼 수도 있겠죠. 그럼 이렇게 3명만 추출했더니 여기서 150이네. 그럼 왠지 150 근처에 우리가 이 모집단의 평균이 들어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나는 평균 키 이상이야 이렇게 말하려는 의도가 섞이게 뽑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표본을 뽑는 추출을 할 때 각각의 값들이 뽑힐 확률이 똑같게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임의 추출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것도 차별해서 의도를 같이 뽑지 않고 다시 각각의 대상이 뽑힐 확률이 똑같게 뽑는 걸 임의 추출이라고 얘기해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임의 추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내가 뽑은 하나의 값이 있으면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고, 그 다음 뭔가의 값을 뽑았으면 또 확인하고 집어넣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여기 있는 값처럼 내가 150을 뽑았는데 확인하고 이 자료를 집어넣었는데 복원시켰기 때문에 또다시 두 번째에도 150 뽑을 수 있고 세 번째에도 똑같은 150을 뽑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의 추출이라고 하는 게 이번 새 교육과정이 되면서 이 개념과 이것에 대한 문제가 좀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임의 추출이라는 게 무엇인지 선생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이번 교육과정이 강화됐으니까 조금 자세히 정말 제대로 개념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임의 추출 이제 우리가 알아봤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은 자료들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확인하고 복원시켜서 다시 뽑는구나 라고만 알고 있지만 모집단의 크기를 좀 줄여서 임의 추출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선생님이 지금부터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쪽으로 와보도록 하세요. 자, 임의 추출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모집단에서 뭔가의 자료를 뽑아서 표본을 구성할 때 각각의 대상들이 똑같은 수학적 확률로 뽑힐 가능성이 똑같다는 건 전제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만약에 모집단이 이렇게 있어요. 그 모집단이라고 쓸게요. 모집단이 있고요. 모집단의 크기를 조금 줄여서 1, 2, 3, 3개의 값이 있다고 할게요. 1, 2, 3.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에서 하나를 뽑을 때 1을 뽑을 확률이나 2를 뽑을 확률이나 3을 뽑을 확률이나 모두 같습니다. 그러면 이 확률 변수 x를 모집단에 있는 값이니까 1, 2, 3이라고 한다면 각각의 값이 뽑힐 확률이 어때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모두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이런 확률 분포를 취한다라는 걸 알았는데 이제 우리가 임의 추출을 해볼게요. 근데 조금 전에는 우리가 임의 추출할 때 170, 160, 165처럼 3개의 값을 뽑았어요. 근데 사실 100개의 값을 뽑아도 되고 1000개의 값을 뽑아도 돼요. 선생님 3개인데 어떻게 100개의 값을 뽑아요? 뽑은 걸 집어넣고 또 뽑고 또 뽑고 또 뽑고 하니까 1만 100번 뽑아도 100개를 뽑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있잖아요. 근데 우선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임의 추출을 하기는 하는데 내가 2개 뽑아도 되고 100개만 뽑아도 되는데 그것에 따라서 표본의 크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뽑는 그 개수를 표본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 값을 n이라고 써요. 그래서 뽑는 값이 2개면 표본의 크기는 2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개 값만 뽑아볼게요. 자, 뽑는 과정은 복원입니다. 1개 뽑았어요. 근데 그 값이 1이라면 1을 뽑았다는 얘기죠. 그럼 다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뽑았어요. 또 1이 나올 수 있죠. 1을 뽑을 수 있어요. 근데 처음 뽑은 거, 두 번째 뽑은 것의 의미로 순서쌍으로 들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표본의 크기가 2인 임의 추출을 할 때 얘 표본이에요. 그 표본이 조금 다르게 뽑힐 수도 있겠죠. 처음에 내가 뽑은 게 1이었는데 그 다음 두 번째 뽑은 값은 2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서쌍으로 처음 두 번째 뽑은 값.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크기가 2인 표본을 뽑았는데 처음에 뽑은 값은 2고 두 번째 뽑은 값은 1일 수 있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 2를 뽑고 그 다음 1을 뽑을 수도 있어요. 쭉 뽑다 보면 어떤 경우까지 오겠어요? 그렇죠. 처음에 얼마를 뽑고 3을 뽑고 마지막에 두 번째 3을 뽑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 뽑은 이러한 값들도 결국엔 1부터 3까지 움직이는 변수죠. 그 변수를 우리가 기호로 x값이긴 한데 첫 번째 뽑았다라고 해서 x1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값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는데 그 두 번째 뽑은 x값이라고 해서 x2라고 적을게요. 그럼 선생님 여기 점점점 해서 생략했지만 여기 뽑을 수 있는 이 표본이 될 수 있는 각각의 주머니들을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옆에다가 우리가 표로 그리게 되면 여기다 그릴게요. 이 순서쌍의 모든 경우를 지금부터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x1, x2예요. x1이 될 수 있는 건 뭐 1, 2, 3 전부 다 되죠. x2가 될 수 있는 것도 뭐 1, 2, 3 전부가 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 즉 x1은 1, x2는 1, x1은 1, x2는 2. 이 경우는 x1은 1, x2는 3이에요. 그래서 1,3, 요게 1,1, 요게 1,2 이런 식으로 적겠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 경우는 x1은 2, x2는 1, 즉 2,2, 2,3, 얘는 3,1, 3,2, 3,3 이렇게 해서 이 3,3이 여기 뽑힌 경우를 쓴 거예요. 자, 이렇게 두고 보니까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가능한 표본들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어요? 그렇죠. 3 곱하기 3, 9가지가 있죠. 이 9가지가 있고 각각의 확률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을 뽑을 확률은 3분의 1.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이런 표본을 뽑을 확률은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인 9분의 1이에요. 요런 표본을 뽑을 확률은 얼마예요? 1을 뽑고 그 다음에 2를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을 뽑고 즉 3분의 1 곱하기 1을 뽑고 3분의 1이 되니까 요런 표본을 뽑을 확률은 9분의 1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할게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모집단의 이 x의 값이 세 종류였잖아요. 모집단의 원소가 3개이면 그리고 표본의 크기가 2면 그때 가능한 표본들의 종류는 몇 종류가 되겠다? 표본의 종류 몇 종류 돼요? 그렇죠. 2개 뽑을 거니까 x1, x2 2개를 뽑을 건데 이 x1이라는 건 x값 중 첫 번째니까 1, 2, 3, 3가지 이 경우의 수잖아요. 그 다음에 x2라는 건 뭐예요? 모집단에 있는 x값인데 두 번째 뽑은 것이란 의미였죠. 그래서 x값이 1, 2, 3, 3가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3가지. 그래서 경우의 수로 따지면 3 곱하기 3, 곱여 법칙에서 몇 가지? 9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표본 몇 번? 이렇게 굳이 다 표를 적지 않아도 몇 가지가 있겠더라? 표본의 종류는 9가지가 있겠더라 라는 걸 적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문제 내볼게요. 만약에 모집단의 원소의 개수가 지금처럼 1, 2, 3이 아니라 1, 2, 3, 4처럼 4가지라면 4개가 있다면
그리고 표본의 크기는 그대로 2가지라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표본은 이렇게 표를 그리지 않아도 몇 가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도 4가지 올 수 있고 두 번째도 4가지 올 수 있으니까 4 곱하기 4에서 얼마? 16가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일반화해 볼게요. 만약에 우리는 지금 2개만 뽑았는데 표본의 크기가 n, 즉 n개의 자료를 뽑았다면 첫 번째 자료 뽑은 값, 두 번째 뽑은 값, 점점점 n번째 뽑은 값이에요. 근데 우리가 모집단의 원소의 개수가 원래대로 되돌려 놔서 3개라고 한다면 이것도 1, 2, 3, 이것도 1, 2, 3, 점점점 얘도 1, 2, 3이에요. 그럼 3가지, 얘도 3가지, 점점점 얘도 3가지. 총 3을 계속 곱하는데 몇 번 곱한다는 얘기예요? n번 곱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표본의 종류는 3의 n제곱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능한 표본의 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임의 추출이 무엇인지 얘기를 했고요. 임의 추출로부터 얻을 수 있는 표본의 종류가 뭔지 얘기했고요. 여기까지 정리되고 있어요. 임의 추출은 모집단에서 각각의 대상이 뽑힐 가능성이 똑같게 우리가 이렇게 뽑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표본의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 이렇게 중복조합처럼 구한다 라는 거. 그리고 임의 추출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뽑은 걸 다시 복원시키는 복원 추출이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아까처럼 표본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거냐면요, 사실 이렇게 표본을 다 뽑으면 벌써 여러분 보기만 해도 막 머리가 너무 지끈지끈 아프잖아요. 그죠? 앞으로 우리가 할 표본 조사는 표본을 이렇게 다 안 뽑을 거예요. 한 번만 뽑은 이 표본에서 구한 x1, x2라는 값만 보고 이 두 개의 값의 평균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여기서 평균은 얼마예요? 1. 이런 값을 이용해서 모집단을 몰랐을 때 이것을 추측해 나가는 걸 할 겁니다. 다시 표본을 여러 번 안 뽑고 딱 한 번만, 그게 이것일 수도 있고 이것일 수도 있고 이것일 수도 있는데 딱 한 번만 표본을 뽑고 그걸 보면서 모집단을 추측하는 걸 할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각각의 표본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성질들을 모집단과 연결시키는 뭔가 수학적인 연결고리를 알아야 앞으로 이걸 다 뽑지 않고 한 번만 뽑아서 이걸 가지고 얘를 정말 알맞게 근거 있게 추정해 나가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 할 거는 모집단과 표본 집단들 사이의 관계를 배울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그 연결고리인 관계를 이용해서 표본을 다 이렇게 안 뽑고 한 번만 뽑은 걸 가지고 모집단을 추측해 나가는 걸 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단 모집단과 표본 집단 사이의 관계를 알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모평균과 표본평균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것에 대해서 공부할 거냐면 이겁니다. 자,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모집단을 뭔가 확률 변수 x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할 거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 추출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임의 추출해서 만들어진 표본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표본을 뽑는 경우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 x가 이전에 했었던, 이번 시간에 했었던 예제처럼 우리나라 고2 학생의 키라고 얘기할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고2 학생의 키 x는 뭐 예를 들면 뭐 140부터 가장 큰 키 학생이 195라면 이런 범위에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수조사를 했을 때 변수 x의 기대값, 즉 평균을 구하게 되면 2의 x라고 쓰겠죠. 그리고 그 2의 x를 우리는 간단히 기호로 m이라고 쓰고요. 이거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모평균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건 새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확률 변수, 이사한 확률 변수에서 평균 열심히 구했잖아요. 그때 빠뜨리고 구한 게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즉, 이제까지 이사한 확률 변수에서 우리가 구했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전부 다 전수조사나 마찬가지였어요.
얼마 안 됐잖아요, 개수가. 그건 전수조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집단의 변수 x에 대해서 기대값을 다 구하게 되면 그건 이제까지 구했던 우리가 구한 평균하고 똑같은데 그거를 모집단의 평균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통계에서는 모평균이라고 부르고요. 변수 x에 대한 분산을 이제까지 우리가 구했던 방법대로 그대로 구하게 되면 그건 우리가 vx라고 똑같이 쓰고 그대로 똑같이 시그마 제곱이라는 기호로 쓰는데 다만 이름만 모분산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 변수 x의 표준 편차를 구하게 되면 걔는 간단히 이것의 양의 제곱근, 즉 루트 씌운 시그마였죠. 그거는 모 집단의 표준 편차라고 해서 모표준 편차라고 부릅니다. 이제까지 했었던 내용들하고 똑같아요. 이름만 모자가 붙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비슷한 개념들이 나올 때 구분 짓기 위해서 모자만 쓴 거예요. 여기까지는 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이번 시간에 할 게 뭐라 그랬죠? 모집단과 뽑을 수 있는 모든 표본 집단들 사이에 관계를 맺는 게 이번 시간에 필요한 거라고 했죠. 즉, 모집단의 모평균, 모집단의 모분산과 여기에서 나온 자료들 사이에 어떤 수식의 관계가 있을 것인가 그게 알고 싶은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키니까 뽑은 어떤 값은 160, 두 번째 뽑은 값은 165, 세 번째 뽑은 값은 170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세 개만 뽑았다는 건 크기 n이 3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다는 얘기죠. 근데 다른 사람이 뽑은 표본은 조금 달라요. 이 사람은 166 뽑고 복원 추출해서 166, 166을 우연히도 3번 뽑았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표본을 이런 식으로 뽑았어요. 165, 166, 167 이런 식으로 3번 표본을 뽑는 경우도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새로운 용어를 정의할 건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게 이것의 값을 가지고 모집단을 알아보는 표본 조사할 거라면서요. 근데 이미 값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값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내에서 평균을 정의해서 한 개의 값만 볼 겁니다. 한 개의 값, 요 값의 평균, 표본 평균을 정의합니다. 자,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이 표본 내에서 구한 평균이라는 의미예요. 그것은 어떻게 구하냐면 첫 번째 값을 x1, 두 번째 값을 x2, 세 번째 값을 x3이라고 한다면 이 세 개의 값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의 평균이 되는 거고요. 기호로 x바라고 씁니다. 이 x바가 뭐라고요? 표본 평균. 지금 같은 경우는 그 표본 평균인 x바가 뭐가 되겠어요? 표본 평균 x바는 160, 165, 170의 평균이니까 x바는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165라고 나오겠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값이 x1, 이 값이 x2, 이 값을 x3이라고 한다면 세 개의 값의 평균을 표본 평균이라고 똑같이 부르고요. 똑같이 기호로 x바라고 씁니다. 이 세 개의 값의 평균 얼마예요?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166이에요. 여기에서도 표본 평균 x바 다 구해서 평균 내면 166이에요. 더해서 3으로 나눴으니까. 즉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건 평균이니까 상수처럼 느껴지지만 여기 표본에선 165, 여기 표본에선 166, 여긴 표본에선 166 이렇게 표본마다 달라지는 변수입니다. 아, 표본 평균 x바는 무엇이다? 변수이다. 변수인데 어떤 변수라는 것까지 얘기하게 되냐면 확률 변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모집단의 모평균 m과 이 변수인 확률 변수 표본 평균 x바 사이의 관계를 알고 싶어요. 또 이 x바와 시그마 제곱 사이의 관계를 알고 싶어요. 그거를 지금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이 표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숫자 사이의 관계로 알아내도록 할게요. 다시 여기 상황은 모집단이 이거예요. 표본이 이렇게 쭉 점점점 몇 가지 우리 아까 뽑았죠? 9가지를 뽑았어요.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라고요? 여기에서 구하는 x바를, 즉 표본 평균 x바는 뭘까요? 1 더하기 1을 2로 나눈 이 값의 평균이기 때문에 1이 되겠죠. 여기서 구한 x바는 뭐예요? 1 더하기 2를 2로 나눈 1.5가 되겠죠. 여기에서 x바는 뭐예요?
2 더하기 2를 2로 나눈 1.5가 되겠죠. 여기에서 구한 x바, 표본 평균 x바는 뭐예요? 3 더하기 3을 2로 나눈 3이 되겠죠. 그래서 표본에 따라서 표본 평균인 x바가 달라집니다. 그걸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구해볼게요. 이것을 표로 만든 거였잖아요. x1, x2에 따라서 순서쌍이 나왔어요. 이 값의 평균을 이제부터 우리가 적어보게 되면 1과 1의 평균 아까 구한 1이죠. 이게 x바의 값. 여기는 1과 2의 평균 얼마? 1.5. 이것의 평균 1.5. 1과 3의 평균 2. 2와 1의 평균 1.5. 2와 2의 평균 2. 2와 3의 평균 2.5. 3과 1의 평균 2. 평균 2.5. 2.5. 평균 3이 되죠. 그래서 이 값들이 표본 평균 x바인데 x바가 취하는 값은 뭐뭐뭐가 있어요? 1, 1.5, 2, 2.5, 3 이렇게 5종류가 있고요. 대응하는 확률도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왜냐하면 전체 9가지 중에 한 가지로 생각하셔도 되고 우리가 아까 여기 1일 때 확률 3분의 1, 2일 때 확률 3분의 1 이렇게 구했죠? 이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에서 얘가 뽑힐 확률은 9분의 1.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에서 요거 취할 확률은 9분의 1. 그래서 9분의 1 더하기 9분의 1 하니까 9분의 2. 얘는 9분의 1을 3번 더했으니까 9분의 3. 얘는 9분의 1을 2번 더했으니까 9분의 2. 얘는 9분의 1 하나 있으니까 확률 9분의 1. 즉 x바가 5종류의 각값을 취할 확률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x바라는 건 무엇이다? 확률 변수이다. 확률 변수인데요. 확률 변수면 뭐 할 수 있어요? 기대값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x바의 기대값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x바의 기대값, 변수랑, 여러분 이거 기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변수랑 대응하는 확률, 이 정도 생각하시면 이 변수의 기대값 구할 수 있어요. 이 변수의 기대값은 변수랑 대응하는 확률 곱해서 다 더하면 되죠. 그래서 9분의 1 곱하기 1, 1.5 곱하기 2, 3, 2 곱하기 3, 6, 2.5 곱하기 2 하면 5, 3 곱하기 1 하면 3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값은 얼마냐면 2라고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x바의 분산 구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변수, 즉 이 뭔가의 변수의 분산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하면 되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정의대로 편차의 제곱의 평균 하면 쉬울 거예요. 평균이 이기 때문에 편차는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얘는 편차 얼마예요? 마이너스 0.5. 얘는 편차 0, 편차 0.5, 편차 1입니다. 그래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9분의 마이너스 1의 제곱 곱하기 1 하면 1. 마이너스 0.5의 제곱 곱하기 2 하면 0.5. 0의 제곱 곱하기 3 하면 0이니까 안 적을게요. 0.5의 제곱 곱하기 2 하면 0.5. 그 다음에 1의 제곱 곱하기 1 하면 1. 9분의 1, 2, 3이죠. 그래서 9분의 3이니까 얼마예요? 3분의 1이에요. 이게 누구라고요? x바의 기대값. x바의 분산이에요. 이름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x바의 기대값 또는 표본 평균의 기대값. 표본 평균의 분산 또는 x바의 분산. 이름이 그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이게 도대체 뭘 한 거예요? 표본마다 그 표본을 대표하는 값인 x바, 표본 분산이 결정되는데 그 값이 변수더라. 변수긴 한데 그 변수들을 이용해서 기대값도 구할 수 있고 분산도 구할 수 있더라. 근데 이게 도대체 모집단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면요.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뭔 관계가 있냐면 x의 기대값,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기대값 구해보세요. 얼마예요? 3분의 1 곱하기 1, 2 곱하기 1, 2, 3 곱하기 1, 3분의 6이니까 얼마? 2다라는 거. 도대체 이 2는 누구랑 똑같다? x바의 기대값인 2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집단의 모평균이라고 불렀잖아요. 얘를 모평균이라고 불렀는데 그 모평균은 누구랑 같아요? x바들이 변했지만 그 x바들의 기대값하고 같아요. 됐어요? 두 번째, 그럼 얘랑 모집단의 분산이랑 무슨 관계 있을까? 봤더니요. 잘 보세요. x바, x의 분산. 이건 모집단에서 우리 하던 거 전수조사 하는 거예요. 분산은 뭐였어요?
편차를 이용해서 또 구할 수 있었죠. 편차의 제곱의 평균. 얘는 편차가 얼마예요? 1 빼기 평균하면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 편차가 0이고요. 얘는 편차가 3 빼기 2하면 1이에요. 편차의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 여기 좁은데 잘 쓸게요. 9분의 밑에 적을까? 밑에 적을까요? x에 분산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 곱하기 1하면 자 분모는 3, 마이너스 1의 제곱 곱하기 1하면 1, 0의 제곱 곱하기 1하면 0, 그 다음에 1의 제곱 곱하기 1하면 1, 즉 3분의 얼마예요? 3분의 2예요. 모 분산은 3분의 2. 다른 말로 모 분산 시그마 제곱은 3분의 2. 근데 모 분산 시그마 제곱 3분의 2랑 x바의 분산이랑 뭔 관계야? 어머 달라. 다르지만 시그마 제곱에 있는 3분의 2에서 이 2를 표본의 크기로 나눠주면 즉 시그마 제곱이 3분의 2인데 거기에 뭐 곱해주면 표본의 크기로 나눠주면 뭐가 나와요? 3분의 1이 나와요. 그 3분의 1이 누구예요? x바의 분산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x바의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 이 공식을 보세요. 모 분산 시그마 제곱을 2 표본의 크기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모 분산 시그마 제곱을 누구? 표본의 크기로 나눈다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이 옆에다가 정리하면 도대체 뭔 말이냐면 모 평균 m이 x, 모 집단의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이 모 평균 m이었고요. x의 분산 모 분산이었죠. 이게 시그마 제곱이었어요. 모 평균 모 분산이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뽑을 때마다 계속해서 만들어졌었던 x바라고 하는 표본 평균에 대한 기대값하고의 관계가 있었어요. 이 기대값은 도대체 뭐더라? 모 평균 m하고 똑같더라. 또 x바의 분산은 뭐더라? 모 분산 시그마 제곱을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눈 거더라. 이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 사실 이용해서 우리가 왼쪽으로 와서 문제 하나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적용은 쉬워요. 근데 관계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1, 2, 3, 4의 숫자가 하나씩 적힌 4개의 공에 대해서 공에 적힌 숫자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냥 그런가 보지. 그냥 그런가 보지. x라고 하는 게 1, 2, 3, 4 숫자가 하나씩 적힌 4개의 공이고 그 숫자를 확률 변수 x라고 했는데 그럼 당연히 대응하는 확률은 4개 중에 하나 뽑을 확률이니까 각각 4분의 1씩 되겠군. 그리고 확률의 합은 1이군. 이건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했었던 확률 변수 구성하는 거.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이제부터 달라지죠. 4개의 공 중에서 크기가 3인 이거를 모집단처럼 생각을 하고 크기가 3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그럼 여기서 표본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다음 경우에 맞추어 x바. 이거 뭔 말이죠? 표본 분산 x제곱 이거 안 했어요. 이것을 각각 구하시오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표본이 1, 2, 3일 때 자, 여기서 뽑은 게 처음에 1, 그 다음 2, 3 이렇게 뽑을 수 있잖아요. 그때의 표본 평균 x바 구해보면 뭐예요? 다 더해서 평균 내주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얼마? 3분의 6이니까 2예요. 표본 평균 x바는 2. 근데 여기서 나온 표본 분산 s제곱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추가 정의할게요. 잘 보세요. 잠깐만 와주세요. 잠깐만.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걸 여기다 썼는데 우리가 표본 평균 x바만 정의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각각의 표본에서 우리가 무엇도 정의할 수 있었냐면 이 표본 집단 내에서의 분산도 정의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여기서 해볼까? 여기서는 x바가 1.5예요. 표본 평균이 1.5예요. 이것의 평균. 근데 이 x바를 이 값들의 평균이잖아요. 이걸 기준으로 하는 분산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편차의 제곱이 평균이니까 그 분산을 우리가 s제곱으로 적고 이 표본 내의 분산이라고 해서 이름을 표본 분산이라고 적어요. 표본 분산. 그리고 그 s제곱은 어떻게 구하냐면 당연히 편차의 제곱의 평균인데 여기 잘 보세요. 새로운 마음에 안 드는 정의가 나올 거예요. 편차의 제곱이 뭐냐면 1에서 1.5 빼면 마이너스 0.5죠. 그게 편차예요. 편차의 제곱이면 요거 한 개니까.
그 다음에 2 빼기 1.5 하면 0.5잖아요. 0 편차의 제곱하면 이거잖아요. 그 둘을 더해서 평균 내려면 사실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기 2개 해야 되잖아요. 근데 표본 분사는 개수가 아니라 개수 빼기 1로 나눠줍니다. 마음에 안 들죠, 정의가? 하지만 개수 빼기 1로 나눈다라고 하는 게 표본 분산의 정의예요.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정의했어요? 라고 하면 사실 대답할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인데 고교 과정을 넘어서고 이 이유를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우리 학교 아이들에게 아무리 열심히 얘기해도 여전히 마음에 들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정의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무엇을 아셔야 되냐면 표본 분산이라고 하는 건 이 표본 집단 내에서 구한 분산이기 때문에 여기는 편차의 제곱 나누기 개수 빼기 1에서 0.25 더하기 0.25 하면 0.5죠. 0.5 나누기 1이 돼서 0.5예요. S제곱이 0.5. 그러면 이건 0.5인데 표본 표준 편차라는 거 있거든요. 그거는 S라고 쓰고 이건 표본 표준 편차인데 이것에 루트를 씌운 루트 0.5예요. 근데 여기서 질문! 여기서는 표본 표준 편차 S제곱이 얼마일까요? 여기서는 X바가 1이었어. 근데 편차가 0, 편차가 0이다 보니까 S제곱인 표본 분산은 편차 0의 제곱. 여기도 편차 0의 제곱. 그거를 개수 빼기 1로 나눴으니까 1분의 0이니까 0이에요. 표본 분산이 0이니까 당연히 표본 표준 편차 S도 0이 되겠죠. 그 말은 뭐예요? 여기 표본 집단에서의 표본 분산은 0. 여기 표본 집단 내에서 표본 분산은 0.5. 표본 분산도 표본 표준 편차 X바처럼 각각의 표본마다 달라지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왼쪽으로 오면 우리가 여기서 표본 평균 X바를 구했습니다. 그 X바 얼마였어요? 요거의 평균이 2였죠. 근데 여기에서 S제곱인 표본 분산도 구할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S제곱은 이 표본에서 S제곱은 편차의 제곱, 즉 1 빼기 2 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요. 2 빼기 2 하면 0의 제곱이고요. 3 빼기 2 하면 1의 제곱인데 그거를 개수로 나눈 게 아니라 개수 빼기 1로 나눈다고요. 그래서 얼마? 2분의 2니까 1이 돼요. 이게 표본 분산은 1. 그럼 표본 표준 편차는 얼마겠어요? 루트 1이니까 1이 되겠죠.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 S제곱은 1. 자, 그럼 두 번째. 표본이 2, 3, 4래요. 그 경우에는 어떻게 뽑히겠어요? 표본이 2, 3, 4로 뽑힌 또 다른 표본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좀 빨리 해볼까요? 여기서 X바는 2, 3, 4 다 더해서 평균 냈으니까 3. 여기서 표본 분산 S제곱은 뭐예요? 표본 분산 S제곱은 편차 2 빼기 3 마이너스 1의 제곱, 3 빼기 3 0의 제곱, 4 빼기 3 1의 제곱, 편차의 제곱을 개수 빼기 1로 나눈다고요. 그래서 2분의 2니까 얼마? 이 경우는 S제곱이 1이 됩니다. X바가 이 경우는 3이고 S제곱은 1이니까 표본 분산 1이니까 표본 표준 편차 1이에요. 같아 보이지만 이 경우는 우연히 같다라는 거. 원래는 S제곱도 표본마다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정말 많은 내용과 정말 많은 어려운 개념들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완벽하게 정리되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이 모집단과 표본 집단 사이에 아주 조그만한 관계만 이번 시간에 얘기했고요. 그 관련된 추가적인 개념과 그리고 관련된 여러 가지 유형들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정리하면서 개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개념 완벽하게 이해하셔서 통계의 신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